네, 상실음 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실음 전반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남북 간의 전쟁인데요. 이 사진은 한국전쟁에서 막바지죠. 가장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던 백마고지 전투의 사진입니다. 여기를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지금 분단의 상황을 조금 더 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실음판 때는 조선에서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음판을 붙이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태극 형상의 선은 지금의 휴전선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이것이 38선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실음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있지만 결국 세계 상실음판으로 간다. 이 말씀은 이 남북 간의 전쟁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세계 전쟁으로 이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판을 보면요. 실음판으로 보면은 마지막 결승전인 상실음판입니다. 그래서 오선이기로 보면 이제는 바둑판의 주인인 남과 북이 나뉘어서 각각 미국과 소련이 편을 들어주고 실제로 또 중국과 일본이 편을 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오선 위기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전쟁의 결과로 사실은 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 국제기구로는 사실은 세계 일가라고 하는 세계 정부가 나중에 결성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남북 상실음 전반전의 그런 배경과 경과를 보겠습니다. 자, 1945년 이제 드디어 한국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38선을 경계로 해서 미소 양국이 들어오게 되죠. 북한 쪽은 소련이, 남한 쪽은 미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중국이 공산화되죠. 이 과정에서 북한 쪽에 있던 그 김일성이 이 남한을 침공할 것을 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 이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그런 에치슨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의 그런 무력 침공을 스탈린도 승인하고 또 스탈린은 중국의 모택동에게 또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중국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소련의 어떤 군사 물자와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받게 되면서 1950년 6월 25일 38선 전역에 걸쳐서 이제 전면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엔은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이 밀려 내려오는 그 북한군을 막게 되고요. 낙동강 전선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방어 전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하면서 다시 이 전세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을 해서 그 거의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38선을 경계를 해서 또 다시 이제 밀렸다가 서로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이제 체결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결과로 미국은 최광대국의 지위를 굳히게 되고요. 미소의 냉전 체제는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오선 위기 구도가 이제 고착되는 과정으로 되게 됩니다. 자, 38도 선인데요.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양국이 이 군사 분계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이제 신탁 통치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48년, 49년 이 과정에서 이 남북이 각각 이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그 6.25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며 이것이 38선이라 하신 말씀처럼 38도선이 군사 분계선이 된 것입니다. 자,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마가 끓고 인우가 탄다라고 하셨는데요. 가마는 뭐냐면 이 북한의 남침으로 이
계속해서 부산까지 이제 피난민들이 밀려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원래 가마부자잖아요. 가마부자. 그래서 산 모양의 가마골과 같아서 부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마가 끓는다라는 말씀은 부산 피난을 말씀하신 거고요. 인우가 탄다라고 한 말씀은 인천 상륙 작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15일 메가더의 지휘 아래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상륙 작전을 벌이기 전에는 이렇게 군함이나 뭐 비행기에서 끊임없이 포탄을 쏟아 부어서 상륙 거점을 확보한 후에 상륙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인천이 당시에 특히 그 해안가는 완전히 이제 그 쑥밭이 되는 거죠. 이런 이 천지공사대로 이런 한국 전쟁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호병이 침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호병은 뭐냐면 북방 오랑캐 호자잖아요. 그래서 북방의 군대가 침노한다 라고 하셨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38선 이북으로 이제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되면서 중공이 한미 원조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원조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중공군 26만여 명을 압록강을 건너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950년 10월, 그러니까 초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때였죠. 그래서 그 전쟁이 계속되다가 1951년에 한강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임진강 사이에 두고 이 유엔군과 이 중공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번지면서 유엔군 3,2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요. 중공군 또한 병역 내에 괴질이 돌아서 한강 이남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950년 그리고 51년, 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에서 이 전쟁을 소강 상태로 가게 했던 것이 사실은 또 전염병인데, 이것은 마치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벌어졌던 스페인 독감처럼 이런 병이 전쟁을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태극 형상은 뭐냐면 이 휴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1년 판문점에서 휴전선을 정하는 협상을 시작하면서 지도에 이렇게 북한 대표 그리고 유엔 대표가 서로 이 38선을 긋고 있는데요. 휴전선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휴전선이 원래는 38선을 경계로 해서 동부 전선은 우리 국군이 맡고요. 서부 전선은 유엔군이 맡았는데, 동부 전선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 국군이 정말 고지전을 계속 승리해 나가면서 이 북쪽으로 진군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서부 전선은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극 형상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을 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